여러분,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을 잇는 다리,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다리가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거대한 붕괴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새로운 규칙, 그러니까 룰북을 만들었고, 또 이제는 거대 자본이 어떻게 이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A부터 Z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모든 걸 바꿔놓은 그 대붕괴 사건, 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어떤 글로벌 규칙들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위기의 진원지였던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아주 치열한 경쟁 상황을 보고요. 거대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현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열어갈 금융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한순간의 거대한 실패였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스테이블 코인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테라 루나 붕괴, 그 현장으로 먼저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이 위기의 심장부에는 정말 대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달러나 채권 같은 실제 담보가 전혀 없이 오직 컴퓨터 코드, 즉 알고리즘의 힘만으로 1달러의 가치를 딱 지키겠다는 뭐랄까 굉장히 야심찬 시도였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의 작동 밤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UST의 1달러 가치가 살짝 깨지니까 알고리즘이 자매 코인인 루나를 그냥 무한정 찍어내면서 가격 방어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였겠어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루나의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됐고 시장의 신뢰는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신뢰가 더 큰 공포와 투매를 부르면서 시스템 전체를 그냥 붕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몰아넣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가치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충격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죠. 전 세계 금융당국이 더 이상 이 시장을 그냥 무법지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탄이 됐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충격이 전 세계적인 규제 파도를 몰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규제는 단순히 시장을 옥죄려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자본과 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말하자면 안전한 운동장을 만드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유럽의 접근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 코인, 딱 여기에만 집중하는 핀포인트 전략을 썼어요. 반면에 유럽연합의 미카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다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통합 규제안을 내놓았죠. 특히 유럽의 패스포팅 제도,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인데요. 한 나라에서만 허가받으면 EU 전체 27개국에서 사업할 수 있게 길을 터주면서 시장 통합에 불을 확 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의 전략은 정말 신중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보시면 2024년에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제공자를 거쳐 2020년 토큰화 증권까지 마치 잘 짜인 로드맵처럼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했죠. 이렇게 차근차근 신뢰라는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 새로운 금융시대를 여는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위기의 진원지였던 한국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한국은 테라 붕괴라는 정말 깊은 상처를 입었잖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고 치열하게 미래 디지털 금융의 규칙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책 논쟁을 관통하는 가장 뜨거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미래의 디지털 원화의 발행 주도권, 과연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전통금융의 수호자인 은행일까요? 아니면 파괴적 혁신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일까요? 이 구도죠. 이 대립구도가 바로 51%룰 논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위와 핀테크 업계가 그건 혁신에 가로막는 장벽일 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안정과 혁신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말싸움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러 법안들이 제출돼서 아주 치열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법안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한국 디지털 금융의 모습이 완전히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의 명확성이 어떤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가 싹 걷히고 안전한 운동장이 펼쳐지니까 그동안 그냥 관망만 하던 거대 기관 투자자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가 그 변화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2025년 9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무려 3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규제가 완전히 확정되기도 전에 오직 곧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만으로 시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확실한 양강 구도입니다. 테더, USDT와 USDC가 전체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꽉 잡으면서 사실상 디지털 달러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불과 15개월 만에 월간 거래량이 32%나 급증했고요. 2020년 말에는 매달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이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새로운 금융시장을 여는 레일, 즉 기찻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는 뭐냐? 바로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실제 자산을 디지털화한 실물 자산 토큰 RWA입니다. 유럽에서는 미카라는 법적 기반 위에서 이 시장이 무려 2조 유로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 투자자들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바꾸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금융의 배관으로 만들었다는 것.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 때 수도관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며칠씩 걸리던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365일 전 세계의 돈을 흐르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겁니다. 한 보고서에 나온 이 문구가 모든 걸 딱 요약해 줍니다. 프로그램 가능한 배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돈을 보내는 걸 넘어서 계약 조건을 코드로 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스마트한 돈의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거대한 위기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규칙이 만들어지고 이제 거대 자본이 밀려들어오는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탄생,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